구독, 좋아요. 예, 오늘은 2026년 새해 두 번째 날이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 이슈를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심 키워드를 뽑아왔어요. 1부, 2부에서. 1부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 현안 이슈의 키워드를 정식으로 뽑았는데, 자, 그 전에, 자, 속보로 나왔던 강선우와 관련된 탈당, 민주당 이상한 형식의 제명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단수공천 여러 가지가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데 미스터리라고 지금 하는데, 강선우 탈당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송국권 정치평론 인사를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새해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전국 흐름에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좌파 정권의 민낯 같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운 씨 이렇게 데려간 것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지금 강선우 파동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전에도 좌파 정권이 상당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많이 불안했는데 그런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새해에는 새로운 흐름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새 인사 겸해서 정세 예측을 해주셨군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탈당, 민주당이 이상한 제명 관련해서, 그리고 여전히 단수 공천의 의혹, 그 내막이 뭘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꼬리 잘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 일단 먼저 탈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탈당을 해버렸는데 무슨 제명을 합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죠. 수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강선우와 관련해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당 입장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 당을 우리가 제명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꼬리 자르기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이 지금 강선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전부 다 민주당 그 핵심하고 다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예. 특히 김병기는 여전히 지금 그 원내대표는 내놨지만은 중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1억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경 시의원에게도 다 시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일탈이냐?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만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1억 원 행방도 그렇지만은 김병기는 왜 그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공천을 줬을까? 그 간차니까 본인이 공천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왜 공천을 줬을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병기는 왜 그다음에 그게 2022년이고 2024년에 김병기가 이 총선할 때 그 민주당 총선 사전 검증위원장을 맡아요.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왜 강선우를 거기서 통과를 시켰을까? 그러면은 이게 김병기 혼자 뜻일까? 또 제3자 또 다른 윗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조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꼬리를 딱 자르고 나갔다는 것이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죠. 예. 자, 공천 뇌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정치 키워드 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공천 뇌물입니다. 강선우, 김병기가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통일교 특검이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제가 어제 쭉 관련된 이슈를 최근 한 보름치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왔더니 가장 많은 키워드로 잡히는 게 이 공천 뇌물, 공천 헌금이라고 주로 이제 뜨던데 이 강선우, 김병기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1 키워드로 이 문제를 다뤄봤고, 마침 속보가 어제 강선우 의원의 탈당이 있어서 그것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천 뇌물 관련자는 현재까지는 일단 4명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강선우의 사무국장. 그런데 세 가지 의문점이 우선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의 그 돈의 행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이 문제가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강선우는 돌려주라고 했다는 식만 할 뿐이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은 의혹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둘째는 강선우 전 사무국장은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강선우 자신은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무국장을 통해서 받았다는 걸 들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사무국장이 아니라 강선우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50억대 자산가 이 김경 시의원 뭐 집과 상가 지금은 한 7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10채 보유했다가 지금 7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단수 공천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 부분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왜 이런 단수 공천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할 대상을 단수공천 특혜를 줬을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관련자들 쭉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더 큰 것이 같다. 윗선으로도 갔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1억 원을 이제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관 그러니까는 뭐 사무국장이라고 보좌관은 그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또 해놨던데 그 보좌관의 보관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녹음 파일을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강선우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본인이 지금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보좌관이 그냥 받았으면은 보좌관을 탓을 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돈을 받았다. 그 직접. 그리고 이 1억 원을 왜 김경이 왜 보좌관한테 줍니까? 강천한테 직접 줘야지. 공천관리위원한테. 보좌관한테 줘가지고 그거 괜히 다른 사람 알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아마 보좌관에게 보관을 시켰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보관을 시켰든지 말았든지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럼 이 1억 원이 다시 돌려줬느냐? 그러면 김경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뭐 아무 관련 없다고. 그리고 김경 그 시의원 말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천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공천과 관련 없이 돈을 준 적은 있다는 또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억 행방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그 상황을 녹음 파일을 보면은 이 김병기가 계속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 만난 것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공천이 됐잖아요. 예. 공천이 됐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 김병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는 본인이 어떤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 이것은 그냥 그 확인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네.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 왜냐하면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강선우가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려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김경에게 공천을 주자. 그 공천을 안 주니까 그 컷오프 대상이 되니까 1억 원을 강선우에게 줬는데 왜 내가 컷오프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기자회견에서 폭로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울면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건 공천을 줘버리자.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키면은 돈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정도 됐으면 강선우가 그 정도 했으면 김병기에게만 이야기했을까? 더 위선은 또 없었을까? 그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밝혀져야지 1억 원 행방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원래 이제 뭐 민주당 공천은 상당히 엄격하게 특히 다주택자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많이 그래 왔잖아요. 뭐 실제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다주택자한테 이렇게 공천을 준 것도 모자라서 단수 공천을 또 별도로 줬다는 건 완전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요. 이런 정도 사건이 앞뒤로 있었다면 당시에 이 서울시 민주당 공관위
이 간사였던 김병기가 이 중앙당에는 이런 상황을 보고를 안 했을까? 당시 당대표나 적어도 사무총장에게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윗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윗선이란 것이 그때 이제 그 대선에서 이재명이 지고 나서 비대위를 꾸렸어요.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윤호중하고 그때 그 박지현이라고 뭐 N번방 했던 예. 그 두 사람이 공동 그 비대위원장인데 여기는 뭐 실권이 없었을 것 같고 네. 여기는 실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전국의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김태년이 했더라고요. 아, 김태년이 했고 한데 그런데 실질적인 그때 그 실력자는 이재명이었죠. 대선 후보였다가 이제 그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이제 가 있었는데 그 어쨌든 친명계였죠. 친명계. 저 김병기 역시도 친명 핵심이었고 친명계가 그 여전히 당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명계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또 작동을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그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비대위 체제였군요. 네, 대선에서 지고 나서 예. 바로 이제 그 갔기 때문에 그때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예. 자, 그 나온 김에 앞서 이제 김병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이제 또 터진 것 중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나왔던 게 왜 기초의원들 예. 2천만 원, 1,000만 원 뭐 김병기 부인한테 전달했다가 3개월 후에 또는 5개월 후에 받았다. 이것도 지금 다시 터졌잖아요. 그 그렇죠. 이수진 전 사건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지만은 네. 그 의문점 중에서도 핵심이 저는 이때는 이재명 대표였어요. 예.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이 그때 지난번 그 4.10 총선 때 이거 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그때 동작을이 지었고 동작갑이 김병기였는데 김병기가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런데 이수진이 자기가 이제 공천에서 그때 이제 컷오프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때 뭐 탈당을 하느니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김병기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옆 지역구지만은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 둘이서 그 김병기 쪽에 2천만 원, 1,000만 원을 줬다가 이제 돌려받았는데 그거를 또 대표실에 다 이제 탄원서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게 탄원서가 한겨레가 입수를 한 거죠. 입수를 하고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 입수를 했던데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한 명의 구의원은 그때 설날에 여기 2천만 원 그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줬어요. 2천만 원 줬다가 6개월 후에 돌려받았고 한 명은 또 1,000만 원을 줬다가 또 돌려받았는데 이제 돌려준 이유는 뭔지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받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돌려줄 때는 뭔가 탈이 나서 이제 돌려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그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실에 줬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실에 줬으면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읽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대표한테 줬는데 그 밑에서 그거를 잘라버렸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면 그 중대 사건에 커트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이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봤는데 이게 그 돈을 그 구의원에게 합의 3천만 원을 받았다가 6개월 후에 돌려줬다. 그리고 그것도 김병기가 아니고 그 사모가 그 배우자가 요구를 했다는 대목도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 돈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것까지 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이게 다시 김병기한테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병기가 그때 공천 검증위원장을 했거든요. 사전 검증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하라고 김병기한테 갔는데 김병기 본인의 문제인데 이걸 김병기한테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쪽에서 이거는 그냥 커트를 해버렸군요. 그냥 자기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김병기 또 보좌관 쪽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병기하고 보좌관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좌관 쪽에서 이걸 또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김병기 개인이 이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하는 이 과정도 있지만은 이게 과연 그 하나뿐일까? 이거 하나뿐일까? 김병기 쪽에서 이거 하나뿐일까? 아니면은 다른 그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도
또 없을까 이 문제하고 왜 이재명은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걸 김병기에게 다시 돌려보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수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선 뭐 김병기 관련된 건도 그렇고 강선우 관련된 것도 그렇고 관련해 이제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김병기 같은 경우는 11건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대잖아요. 네. 뭐 갑질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 비리 문제가 더 많이 있고 어떤 뭐 호텔 특혜 받은 거나 이런 거. 핵심은 이제 이 1억 원 이 공천 헌금인데 이 공천 헌금은 우선 1억 원의 행방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1억 원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1억 원은 김경 씨가 이거 만들어서 이거 강순우에게 줬는지 보좌관에게 줬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강순우에게 줬으면은 이 강순우는 이 보좌관에게 맡겨서 보좌관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좌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1억 원의 행방을 먼저 이제 밝혀내야지 연루자가 누구가 있고 누가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겠죠. 예. 자, 공천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좀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금 수사를 하면서 공천의 과정에서 그 공천에 개입돼 있는 관련자들 수사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이제 수사를 해야지 이게 그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서울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전국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태년이었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외부 교수라고 그래요. 외부 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이 실권이 없었고 15명의 그 공천관리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간사가 김병기였던 거죠. 그 밑에 이제 강선우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강선우가 이것을 저 좀 살려주세요 한 게 김병기 혼자 보니까 이 문제도 좀 들여다 봐야지 공천 과정에서 어떤 그 비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만 있었는지 또 다른 혹시 그 공천 헌금 관련되는 일이 있었는지도 드러나게 되겠죠. 예. 자, 강선우는 탈당을 했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무소속인데 현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간단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죠. 아주 중대 민주주의의 어떤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하는 선거의 뇌물 자금들이 움직였는 중대 사안입니다. 강선우는 지금 이제 뭐 무소속이냐 탈당이냐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그 퇴출 수순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그 꼬리가 이제 하나 정도 잡힌 겁니다. 상당히 많은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가 이제 드러난 건데 그것과 별개로 김병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윤리감찰단에 이걸 감찰하도록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까지 들리는데 이 문제와 함께 김병기가 빈자리에 새롭게 원내대표를 두고 지금 또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성준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발표했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권력 지형 내분 사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최고위원 경선도 같이 하죠.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도 같이 하고 원내대표 그런데 뭐 최고위원도 그렇지만은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그 김병기가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비밀병기다. 김병기 비밀병기다. 또는 이재명 블랙요원이다. 예. 원래 이제 그 국정원에서 블랙요원 관리를 했다고 해요. 예. 김병기가 인사처장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정청래가 독조하는데 이 김병기가 그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좀 보조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뭐 검찰 해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그때 몇 가지 김병기하고 정청래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뭐 특검 문제도 그때 서로 부딪혔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밀병기 역할을 그 민주당 안에서 해왔는데 이재명의 비밀병기 역할을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진성준이 되던 뭐 그 진성준은 원래 뭐 문재인 쪽 사람이니까 진성준이 되던 뭐 지금 박정, 뭐 한병도, 백혜련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의 그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지만은 지방선거 공천할 때
정청래가 거의 뭐 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뭐 박정 같은 경우는 친명계에 좀 가깝다. 친명계에 가깝지만 이제 김병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정도 병기 예. 역할은 못한다. 네, 병기 역할을 못하죠. 아, 네, 그리고 어떤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을 봐도 이재명의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정청래와 이제 좀 대응을 할 그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이 김병기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사실은 정청래파 아주 일중에 이제 강경파들이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보다 강화되는 추세로 가겠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최고위원에서도 뭐 그 문정복이나 이성윤이나 이 정청래 이쪽에서 되면은 완전히 이 정청래 당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어쨌든 그 집권자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 결과적으로는 좌파 진영이 이제 분열을 하는 균열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이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예.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직후에 8월 달인가요? 다시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 가면은 또 당권 투쟁이 한번 벌어지겠죠. 좌파 정권 안에서 당권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이제 토대가 지금 닦여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앞서 얘기했던 공천 뇌물, 공천 헌금 키워드를 먼저 다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전국을 작년도 말에 강타했던 통일교 특검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윤영호 전 세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팀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된 진술을 받았고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현직 관련 정치인들이 관여돼 있다. 최초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먼저 알려졌었죠.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 시장, 그다음에 이광재 전 광원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먼저 쏟아져 나오더니 툭 튀어나온 게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의원. 여기에 임종성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터져 나왔는데 자. 연말까지 공소시효냐 1월 지금 7일 또는 8일까지 공소시효냐라고 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물죄는 별개지만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공소시효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송강석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만 지금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4명 정도를 경찰에서 기소 검토로 해서 올렸는데 이제 송강석 이 한국 회장만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 포함해서 현재 전재수 의원, 특히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핵심이니까 수사 어떤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수사하는 척만 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 있죠. 그 전에 전재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을 포렌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경찰이 포렌식을 하고 나서 전재수를 소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포렌식도 안 하고 전재수를 소환을 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찰이 이것을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검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처벌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공소시효 전재수가 가장 핵심인데 이 전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이면은 7년입니다. 7년이면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만료가 돼 가고 있을 거예요. 만료가 돼 가고 있는데 뇌물죄 그러니까는 그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으면은 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그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하면은 공소시효가 끝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정치자금법이라도 3천만 원 이상이면 또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공교롭게도 전재수에게 건 혐의가 2천만 원하고 고급 시계 하나예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이 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는데 이게 그 시계가 1,000만 원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공소시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 특검에서는 4천만 원 플러스 사실 두 개의 시계를 두 개의 했잖아요. 시계를 했죠. 근데 경찰에서는 2천만 원과 한 개의 시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계가 1,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지나버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경찰이 이거를 수사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상황인데 이걸 빨리 이제 특검을 해서 좀 추진을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국민의힘도 저는 원내 그 대표단에서 너무 어떤 투쟁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특검도 그렇고 그 전에 지금 저희들이 좀 이것도 허지부지 돼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은 국정조사 있었잖아요. 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거 그 항소 포기한 거, 그 국정조사를 그렇게 그때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허지부지 돼 가는데도 별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국정조사하고 이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장 간처를 시켜야 될, 지금 그 분위기도 좋잖아요. 당장 간처를 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